제가 잠실 올림픽공원에 전면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는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유와 혁신 지도부의 일원이라 할지라도 당원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해주는 스피커에 불과합니다. 지금 한국에는 부정선거와 오랫동안 싸우신 분들이 계십니다. 윤영진 변호사, 권오영 변호사,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 등이 전면에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이게 언제 올린 거냐 하면 자유와 혁신 최고위원 김진일 씨가 경찰들이 올림픽공원 앞에 들이닥쳤을 때 나는 가지 않겠다. 대신 윤영진, 권오영,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 니들이 경찰하고 맞서라. 도망가신 건가요? 아, 그렇죠. 예, 그렇죠. 다 맨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부정선거의 조작 기술도 보도해 왔습니다. 저 같은 일개 정치인 나부랭이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런데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온갖 그동안 했었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 놓고는 막상 책임져야 될 자리에서는 이렇게 빠진다는 거죠. 부정선거 문제를 오랫동안 검증해 오신 분들이 나서주기를 청합니다. 스피커는 스피커의 역할에 충실하면 됩니다. 아니, 최고위원이잖아요. 스피커가 아니고. 스피커는 내가 스피커지. 얼마나 스피커라고 그러세요? 아니, 최고위원이시잖아요. 국회의원 하고 싶어서 하시는 거 아니세요? 이날 우리 황교안 대표님은 트럼프 타워에서 찐들과 사진 찍고 계셨다. 그 올림픽 공원에 경찰들이 닥쳤을 때 그 경찰들하고 맞서서 책임을 다하신 사람은 이분밖에 없었다는 거죠. 장동혁 대표하고 김민수 대표. 그리고 이날 이후에 장동혁 대표는 이때의 여파로 인해 갖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몸도 네. 안 좋으신데 나갔다고. 뭐가 책임을 지는 거죠? 이게 책임을 지는 건가요? 이게 책임을 지는 건가요? 그리고 이날 전환길도 있었습니다. 전환길도 근처에 안 갔어요. 경찰 온 거 보고 내뺐다고. 그 자기 이제 유튜브 이제 회원들하고 이제 막, 제가 가면은 이게 또 큰일 나고 나는 잡혀갈 수도 있고, 쟤들이 날 노리고 있고, 막 이러니까 이제 또 그 전환길 옥장판 이제 고객들께서, 선생님 가시지 마세요. 선생님 가면 위험해요. 가지 마세요. 막 이러는데. 맨날 앞장서갖고 말로는 오는 말을 다 해놓고, 당장 위험한 순간 다 도망가고 다 내빼요. 여기에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젊은 애들이 목숨을 걸어야 된다 뭐 이런다고. 야, 나이 먹은 니부터 목숨 걸어 이 새끼야. 지금 친중매국 얘기하지만 친중매국 줄기차게 얘기해서 감옥 갈 위기에 빠진 사람이 나 말고 누가 있습니까? 용산 대통령 관저 앞에서 내가 목숨 걸고 윤석열을 지키겠습니다 라면서 군자금을 쓸어 담았던 신혜식 씨는 지금 어떻게 되었나? 지 군자금만 지키고 대통령은 지키지 않는 신혜식의 많은 사람들이 실망할 즈음에 혜성과 같이 나타난 사람이 전환길. 그리고 신혜식이 그랬던 것처럼 전환길도 처음에는 건국펀드, 다음에는 중국산 우산, 그 다음에는 만병통치약 등 각종 옥장판을 군자금이라는 명목으로 팔아치우고 있다가 막상 경찰이 나타나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다는 거죠. 마치 신혜식이가 그랬던 것처럼. 뭐가 다릅니까? 감옥 가기로 각오하고 한국에 들어오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감옥 갔는데 뭐 다른 거는 감옥 가도 되지만 올림픽 공원에서 경찰한테 맞서다가 감옥 가시면 꼭 안 될 무슨 이유라도 있나요? 감옥 가는 거 각오하셨다며요. 신혜식이의 군자금을 떼어주다가 지금은 전환길의 옥장판을 사주고 있는 당신들에게 내가 정말 묻고 싶다. 당신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1번 나라의 주권과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것, 2번 내 죄책감을 지우려는 면죄부로 옥장판을 사는 것. 이 둘 중 무엇인가? 다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스팔트 부심 부리고 나는 현장에 몇 번 나갔는데 네 현장에 몇 번 나갔냐 이런 거 물어보고 한다는 겁니다. 왜? 나는 돈 들여갖고 면죄부를 샀으니까 너는 왜 면죄부를 안 사냐 지금 그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면죄부를 왜 안 사겠습니까? 면죄부를 사봐야 하늘나라 못 가니까 안 사는 겁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요. 쪽팔리는 줄 알라고. 전환길에 옥장판을 사면서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당신들은 교황청에 면죄부를 사고 천국 가길 바란 그 순진하지만 어리석어서 결과적으로 악한 편에 선 그 가짜 크리스찬과 하나도 다르지 않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게 싫다는 거잖아요. 가짜 크리스찬 아니에요. 나는 신심이 굳은 사람이에요 하는 거잖아요. 계속 댓글 달아갖고 뭐 전환길이 어떻고 신혜식이 어떻고 하는 사람들이 몰랐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속았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면죄부를 그저 샀다고 해서 지옥이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를 내야 그래야 하늘나라가 열리는 겁니다. 바르게 알고 용기를 내고 옳은 길을 가야 천국이 당신에게 허락됨을 알아야 할 것이다. 신계식도 나쁘고 전환길도 나쁘지만 속은 당신들도 잘못이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잡기 싫어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진실을 보지 않으려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지약이라는 겁니다. 반성하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잠실 개표소 홀로 막은 올다르크 경찰 나서자 무료 변호하겠다는 황교안 되게 네. 화제가 됐었죠. 이 사람이 자익당하고 좀 관련이 있는 인물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네. 일부러 안 해줬다는 거죠. 자익당에서. 그리고 이게 화제가 되니까 황교안이 무료 변호하겠다. 공이 장동영한테 넘어가는 거를 막고 싶은 거죠. 나는 계속해서 내 물건을 팔아야 되겠다는 거죠. 면접을 팔아야 되겠다는 거죠. 김동희라는 분이 황교안 대표님 얘기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글 읽다가 선생님 다시 보게 됩니다. 왜 이럴까요? 난 면접을 샀는데 면접을 사서 나는 마음 편하게 있는데 자꾸 네가 그런 얘기 하면 면접을 산 게 물거품이 되잖아. 2019년 겨울 패스트트랙 선동해 놓고 정작 일 터지니 본인 아프다며 병원으로. 그때 당대표가 황교안인데 쳐들어왔을 때 그때 황교안은 갑자기 병원 갔어. 상습범이라니까. 이분이 못 들어가는 이유가 있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따라 나가는 거예요. 이 당에서 당대표까지 하고 국무총리까지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당 나갈 때 따라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게 나경원 총알바지 시키고 지는 병원 가고 그랬던 거를 모르겠냐고. 나경원 의원만 걸린 게 아니고 나경원 의원, 그다음에 의원들 그리고 보좌관들까지 다 걸렸단 말입니다. 몇 년째 재판받고 전과자 됐는데 정작 지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런했다는 거죠. 런치셨네. 그때 현장이 없어서 이 사람은 이 황교안 대표는 이 건 관련해 갖고 아무런 전과가 없다. 얘한테 배워갖고 그래서 김신희가 이러는 거예요. 실리를 나는 챙기겠다. 최고위원이죠, 최고위원. 왜 국민의힘 안 나오냐? 나오면 이런다니까. 이렇게 나오면 지네시티 쑥 빠지고 나갖고 문제 해결할까봐. 그건 또 싫고. 이게 처맞고. 그리고 내가 무료 변호 해줄게 하고 지나서 보면은 말만 해놓고 자기는 바빠갖고 못 가고. 황교안의 재상을 밝힌다. 선동하고 도망치는 자들에게 미래를 맡기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은 없다. 지금 선동하고 도망치는 자들이 누구죠? 옛날에는 과거에는 신의식이 있었고 최근에는 전한길, 황교안, 김진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한테 미래를 맡기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은 없다. 그동안 황교안 그리고 자유와 혁신에 대해 잘못하고 자유우파 진영에서 분탕기를 쳐도 고생하는데 하면서 흐린 눈을 해왔던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흐린 눈을 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 흐린 눈을 하는 게 사실은 일정 부분 내가 비겁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흐린 눈을 잽싸게 버리고 빨리 깠죠. 황교안과 같은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선동꾼이 또다시 활개를 치고 돌아다니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했다. 어제 올공 사태를 보며 2017년 겨울 박근혜 탄핵에 대한 선고가 이뤄질 때 헌재 앞에서 탄핵을 반대하던 시대가 떠올랐다. 그때 시대를 이끌던 박사모 등의 지부는 죽을 사람 죽어도 괜찮다는 식으로 버스를 타고 넘자며 시대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선동을 했다. 그때 선봉하고 주동했던 사람들 다 도망갔어요. 지금 황교안 도망가듯이. 그때부터 이 아스팔트가 망조가 된 겁니다. 죽었어요. 그때 5명 죽었어요. 그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황교안이었다. 그리고 경찰을 지휘하던 사람이 그때 황교안이었습니다. 그때 경찰의 과잉 진압을 지시했던 사람이 바로 황교안이었어요. 그럼에도 시위를 지휘했던 지도부, 치안을 담당했던 황교안, 휘하 경찰, 그 누구 하나 시대의 참혹한 죽음을 언급하지 않았다. 좌파는 한 명이 죽어도 온 나라가 들썩이고 대통령 등이 몇 번이고 사과하며 열사가 되는데 그날 죽은 사람이 5명이나 되었는데 언급조차 없었다. 시대를 선동해놓고 지도부도 나몰라라. 과잉 진압으로 사람을 죽인 경찰도 나라의 치안을 담당하던 황교안 근황대행도 나몰라라. 이런 무책임한 짓이 자행된 것이다. 그렇기에 어제 경찰이 올림픽공원을 강제로 진압한다는 소식을 듣고 2017년은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막 올다르크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하고 이용할 가치가 있을 때 뉴스에 나올만 할 때 내가 무료 변론하겠습니다. 나섰다가 나중에 쓱 사라진다. 어떻게 책임집니까? 할 일이 태산인데. 미국도 가셔야 되고 부정선거 문제도 대응해야 되고 자유혁신당도 이끌어야 돼. 평택의 선거도 치러야 되는데 언제 그 변호사 해갖고 법정 가갖고 변호하고 있겠습니까? 그뿐인가? 2019년 12월 국회 선진화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조 선거법 개정 사건에서 벌어진 패스트트랙 사건을 보자. 당시 자유한국당의 당대표는 황교안이었고 원내대표는 나경원이었습니다. 그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을 잠그고 농성하는 상임위장을 뚫기 위해서 민주당 보좌진이 빠루를 들고 나왔다. 그 유명한 나경원 의원의 빠루 사건이 그래서 시작된 것이다. 원래 이 빠루는 민주당 보좌진이 갖고 온 거고요. 그 충돌로 나경원과 자유한국당 의원들, 국회 보좌진 등 40여 명은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한 범죄자가 되어
재판장에 끌려다녀야 했다. 농성하고 할 때 언론 찍을 때는 앞장서 하는 것처럼 해놓고 막상 격돌한 순간에는 몸이 아프다며 병원으로 도망갔다는 거죠. 참으로 무책임한 짓이 아닐 수 없다. 2020년 총선 앞두고 자유한국당은 중도 확장을 한다며 바른미래당과 통합하고 반문연대로 미래통합당을 만들었다. 김용호 등을 공관위원장에 세우고 공천자를 번복하고 다른 곳에 보내는 호떡 공천이 제한됐다.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 역사 이래 보수 진영이 최악의 성적을 기록한 103석 참패가 현실을 했다. 그때 황교안은 총선 결과에 승복했다. 처음 결과 났을 땐 승복했어요. 민경욱 등 일부가 부정선거를 제기했고 부정선거와 관련한 증거 등이 제시되며 여론이 반향을 일으켰다. 하지만 초기 팩트 위주의 대처에서 중국 공산당의 개입, 전산 조작 등 증명되지 않은 거대한 음모론적 이야기가 나열되며 부정선거 주장은 음모론, 이꼬르가 대두되었다는 거죠. 그때까지도 황교안은 부정선거론에 편성하지 않았다. 그런데 자신의 리더십이 공격당하고 패장으로 책임이 추궁당하면서 한두 달이 지난 뒤에 갑자기 부정선거론에 편성하기 시작했다. 이 2020년 선거는 내가 말씀 부정선거라고 보지만 부정선거 아니었어도 민주당이 165, 170까지 갔을 거예요. 왜냐? 황교안이 맡아갖고 하나같이 개떡 같았거든. 막판에 공천이 개판이었거든요. 그거 누구 책임입니까? 그것도 당대표가 황교안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황교안이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부정선거론에 편성했다는 평가를 한다. 이게 부정선거 때문에 진 거지 내가 잘못해서 진 게 아니다 하면 빨리 나올 수 있잖아요. 정치적 제기를 넣을 수 있잖아요. 이처럼 황교안이 걸어온 정치의 길은 무능력, 무책임, 그리고 자기 보신으로 연명해온 과정이었다. 이번 올림픽 공원 사태에서도 경찰의 진입이 가시화되자 자기들은 부정선거를 알려는 핑계로 미국으로 도망을 쳐놓고 장동혁 지도부를 향해 누가 대표로 인정했냐며 대표 자격 시비를 건다. 이게 문이 열리게 되면 그러면은 장동혁 대표의 중재를 해갖고 이게 문이 열리게 되는 거니까 그 꼴이 꼴배기 싫어갖고 올다르크를 파견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선수단 물품 뒤지기, 자원봉사자 여성에 대한 대진연몰이, 엔추파도스몰이, 부정선거 한미공조 수사 등 합리적이지 못한 억지 주장을 펴서 경찰 진입의 비밀을 제공하고 일반 시민들이 떠나가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부정선거를 알리기 위해 라스베가스에 있다면 인증샷을 찍어보낸다.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이 인증샷 얘기하는 거죠.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무능력, 무책임, 자기 보신에만 열중이었던 황교안의 모습에서 한치의 의심도 없다. 사망자가 속출했던 박근혜 탄핵 반대 시위 진압에 국정을 책임진 자가 한마디도 안 하고 패스트트랙 때는 몸 아프다며 병원으로 도망치고 2020 총선은 참패해놓고 결과를 추궁받으니 부정선거에 편성하던 그들이다. 그래놓고 현장에 나타난 집회 참가자들을 몸으로 보호하며 평화로운 해결책을 모색하며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에게 누가 대표 자격을 부여했냐 며 시비를 건다. 이렇게 본인은 무능력, 무책임, 자기 보신을 위해 도망쳐놓고 주도권을 잃는 것이 싫어 현장에서 애쓰는 장동혁 지도부를 향해 시비를 건다. 더 이상 황교안 같은 자들에게 흐린 눈을 할 수가 없는 이유다. 이분이 바로 그 전환길이 총선 보이콧하자 얘기했을 때 총선 보이콧이 말이 되냐 부정선거 투쟁도 하고 투표도 해야 된다라고 올렸던 그분이란 말이에요. 누가 맞았죠? 투표를 하는 게 맞았죠. 투표율이 높아갖고 지금 부정선거가 지금까지 근접하게 된 거잖아요. 전환길 말대로 황교안 말대로 제약당 말대로 우리가 투표 안 하고 놀았으면 어차피 부정선거인데 투표 왜 해가 안 했으면 여전히 이재명 세상이란 말입니다.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환길도 그렇고 황교안도 그렇고 제약당도 그렇고 투표 보이콧하자 얘기했던 거 사과하고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